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메이저리그의 명장으로 알려진 더스티 베이커 감독은 흑인들이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자를 외치게 됩니다. 그는 왜 하필 흑인을 콕 집어 백신 접종을 독려했을까요? 사실 미국 내 흑인들의 백신 접종률은 백인 아시아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종 집단인 흑인이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과 거부감을 보인다는 사실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미국 흑인들이 백신을 믿지 못하게 된 건 50년 전 밝혀진 충격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1972년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성병조사 임무를 맡고 있던 피터 벅스턴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이 사건은 1932년부터 진행된 매독에 관련된 실험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재앙으로 여겨졌던 매독은 1940년대까지 전 세계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을 정도였죠. 매독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였지만 특히 소련과의 힘겨루기를 하던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여 매독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매독 연구에 착수하게 된 미국 공중보건국에 필요한 건 매독 환자였고 그런 그들에게 최적의 장소가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엘라베마주 메이컨 카운티였죠. 메이컨 카운티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독 환자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매독을 연구하는 이들에겐 최적의 장소나 다름없었죠. 더욱이 흑인의 건강은 생명이 아니라 돈으로 치부되던 시기에 메이컨 카운티의 백인 농장주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흑인들이 매독으로 인해 일찍 죽어나간다며 불만을 토로했기에 공중보건국으로서는 그곳으로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그들은 메이컨 카운티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던 터스키기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험 목적은 매독 치료가 아닌 매독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끼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진짜 실험 목적을 밝힌다면 자원할 환자는 없기에 그들은 나쁜 피 연구라고 위장해 실험 대상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무료 건강검진, 진료소를 오가는 교통편과 식사, 질병에 걸렸을 시 무료 치료, 사망 후 장례비 지급 등 온갖 달콤한 인센티브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인원은 매독 환자 399명과 대조군인 매독에 걸리지 않은 201명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오히려 연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운이 좋다고 여겼고 그들은 의사들이 어떤 속내를 감추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의 믿음을 악용해 나쁜 피를 뽑아낸다는 거짓말로 그들의 척수를 뽑아내는 척수천자까지 행했습니다. 매독균을 검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척수천자는 굉장한 고통을 동반했지만 흑인은 백인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인간적인 발상으로 마취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피실험자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철분제, 아스피린, 비타민 등의 가짜약이 동원됐고 혹시나 그들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지 임상의들을 만나 자신들의 피실험자를 치료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벌어졌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피실험자들이 징병될 경우 그들이 군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지역 징병위원회와 접촉해 피실험자들의 징병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기에 안도했을 수 있으나 그들은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보다 생명이 위태로워져 갔습니다. 더욱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리게 된 매독 치료제 페니실린이 1941년에서 1943년 무렵 개발되었지만 피실험자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까지도 페니실린을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의 목적은 그들을 살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독이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치료되면 안 됐던 실험주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터스키기 실험을 주도한 이가 바로 페니실린을 매독 치료제로 개량하는데 성공시킨 존 커틀러 박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런 악행이 밝혀지기 전까지 슈바이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위대한 의학자로 칭송받았습니다. 그가 재직했던 피츠버그 대학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피실험자들은 그렇게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매독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대부분 사망했고 실험이 끝났을 때에는 600명 중 불과 74명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들의 부인 중 40명이 매독에 감염되어 19명의 신생아가 매독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972년 피터 벅스턴의 내부 고발 이후 1973년 실험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이 실험은 무려 40년이 넘게 계속되었지만 사과하는 사람도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I am sorry. 1997년에 들어서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매독 실험 피해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게 되었고 터스키 대학의 생명윤리연구위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투자를 발표하며 이 사건도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0년 미국 웰슬리 대학의 수잔 레버비 교수의 폭로가 있기 전까진 말이죠. 그녀는 의학사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존 커틀러가 사후 남겨둔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자료 속에는 터스키기 외에 또 다른 곳에서도 실험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 소속으로 매독 실험을 주도했던 존 커틀러 박사는 터스키기의 실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당시 독재 정권의 오랜 집권 속에서 치안이 열악하고 경제가 미국 자본에 종속된 상태였던 과테말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과테말라의 힘든 상황을 악용하여 교도소 관계자를 돈으로 매수해 실험을 진행시켰습니다. 이곳에서의 실험은 터스키기에서의 실험보다 더욱 비인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필요했던 피실험자인 매독 환자를 만드는 일부터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매독에 감염된 여성들을 감방에 들여보내 죄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상처가 난 죄수들을 치료해주겠다며 상처 부위를 통해 매독균을 감염시키고 정신질환자들과 심지어는 고아들도 매독 환자로 만드는 만행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1946년부터 단 2년간 실험에 동원된 사람이 무려 5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만 160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사건이 벌어진 후 60년 이상이나 지나 2010년에 진행된 실태조사의 결과이므로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직통전화로 과테말라에 사과를 전했고 힐러리 국무장관도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도자는 이미 2003년에 최고의 의학자라는 업적과 함께 영예로운 죽음을 맞은 후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꽤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흑인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돈으로 살 수 있는 실험차라고 여겼던 참담한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약사인 화이자의 임상시험센터는 예일대학 옆에 있고, 브리스톨 마이어즈 스퀴븐 프린스턴 대학 옆에, 영국의 제약사 글락소도 런던의 임페리얼 대학 옆에 임상시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가 필요하고, 가난한 학생들은 적은 돈에도 그들의 피실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2006년 영국에선 임상시험 참여 인원 6명 모두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2016년 프랑스에선 90명의 참여 인원 중 1명이 사망, 3명이 뇌 손상을 입는 사고도 일어났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청년이면서 돈이 필요했던 이들이란 것이었죠.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 자들은 현대의 터스키기 흑인들이 아닐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